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전을 앞두고 발표된 국가대표팀 명단을 살펴보고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국가대표팀은 이번 A매치 기간을 두고 선수단의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인범은 발가락 골절상으로 3월 말까지 경기를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동경 또한 발등 골절상으로 이번 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홍철 또한 왼쪽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으면서 한 달 동안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용도 갈비뼈에 금이 가면서 구성유는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동주는 코로나에서 회복했지만 컨디션 문제와 소속팀 적응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은 지난 주말 경기 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국가대표팀은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공격 라인을 보면 최전방에 조규성과 황의조를 중심으로 이선에는 권창훈, 송민규,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까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을 제외하면 꾸준히 뽑히던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다만 황희찬은 부상 정도에 따라 대체 선수가 선발될 수 있고, 부상으로 빠진 이동경과 이동준 대신에는 나상호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나상호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국가대표팀에 자주 선발되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선 공격 라인은 벤투 감독이 가장 많은 선수들을 실험해본 위치이기 때문에 부상이 있더라도 공격 자원은 비교적 수월하게 대체 선수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은 최전방 공격 라인부터 이선 자원까지 공격 라인에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는데, 이번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공격 자원들도 모두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 라인에 부상이 있을 때 이강인이나 주민규 같은 선수들이 선발되지 않고 나상호처럼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뽑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도 엄원상이나 김건희처럼 국가대표팀에서 종종 실험받았고 벤투의 스타일에 맞는 이선 자원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원 라인에는 황인범이라는 팀 내 핵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우영과 백승호가 뽑혔고, 황인범의 대체자로는 김진규가 뽑혔습니다. 중국에서 격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표팀과 멀어졌던 손준호는 황인범의 부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는데요. 벤투 감독도 인터뷰에서 손준호는 국가대표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손준호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소집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드필더 라인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기본적으로 황인범은 벤투 감독이 팀을 구성할 때 중원의 핵심 선수로 분류하고 있는 선수라서 김양건과 김민재를 제외하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한 선수고, 출전 시간도 6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기성용이 대표팀을 은퇴한 이후로 황인범이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데요. 황인범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황인범은 수비할 때 정우영이 옆자리에서 플레이하지만 한국이 볼을 전개할 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걸어오면 유연하게 압박을 벗어나서 볼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옆에 있는 정우영이 수비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탈압박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 만큼 황인범의 역할은 볼을 전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은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까지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황인범은 수비할 때 정우영과 함께 중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격할 때는 정우영보다 한참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황인범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격할 때는 4-3-3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황인범은 기성용처럼 중앙에 서 있다가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 좌우 측면으로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황인범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은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인범은 현재 대표팀 내에서 날카로운 키패스를 가장 잘 뿌려주는 선수라서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좋은 패스까지 보내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황인범은 후방에서의 탈압박과 볼 전개, 전방에서는 기회를 만드는 능력까지 공수 양면으로 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영향력이 아주 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인범 대신 정우영 옆자리에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이냐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데, 백승호나 김진규 모두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 가능한 멀티 자원이라서 두 선수가 황인범의 대체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A매치에는 수준 높은 압박을 보여줄 수 있는 이란을 만나게 되는데, 백승호나 김진규가 황인범만큼의 탈압박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벤투 감독이 백승호나 김진규가 황인범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선에 있는 권창훈이나 이재성처럼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를 황인범의 자리에 배치해서 4-2-3-1이 아니라 4-3-3 전형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도 벤투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이라서 전술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때는 권창훈과 이재성이 황인범의 역할을 분담해서 한국이 볼을 전개할 때 두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탈압박까지 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벤투 감독이 아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생각한다면 황인범이 빠진 자리에 조규성을 투입해서 4-1-3-2의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인터뷰에서 지난 A매치에서는 투톱을 고민했고 이번에도 투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시리아와 레바논을 만난 1월 A매치와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수준이 높은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를 만나는 만큼 4-1-3-2 전형을 사용하면 수비라인 앞에 수비적인 역할을 할 선수가 정우영 단 한 선수만 남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정우영이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4-1-3-2 전형은 벤투 감독이 득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팀은 황인범의 빈자리에 백승호나 김진규를 넣어서 4-2-3-1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권창훈과 이재성을 내려서 4-3-3 전형을 사용하느냐가 이번 A매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비라인은 김현건, 김민재, 권경원, 박지수까지 기존에 선발로 뽑히던 선수들이 뽑혔는데 왼발 센터백인 이재익이 새롭게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 자리에는 홍철과 이용이 없는 상황에서 김진수와 김태환이 여전히 측면 수비수 자리에 발탁되었고 홍철의 대체자는 박민규, 이용의 대체자로는 윤종규가 선발되었습니다. 강상우 같은 경우는 좌우 풀백을 모두 뛸 수 있어서 홍철과 이용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팀에게 필요한 자원이었지만 현재 강상우가 이적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는 선발되지 않았는데요. 수비라인은 주전 선수들이 모두 뽑혔기 때문에 김진수, 김현건, 김민재, 김태환으로 이어지는 포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진수가 혹시나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홍철 대신 뽑힌 박민규가 기용될 수도 있고 이재익이 왼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어서 박민규 대신 이재익이 나올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한편 골키퍼는 기존처럼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이 뽑혔고 구성윤이 빠진 자리에는 김동준이 선발로 뽑혔습니다. 골키퍼를 4명 뽑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골키퍼를 4명 선발하는 것은 이탈리아나 벨기에 같은 유럽의 국가대표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 필드 플레이어 대신 골키퍼를 뽑은 것이 아니라 24명의 명단에 추가적으로 골키퍼를 1명 더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벤투 감독이 훈련 상황이나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골키퍼가 4명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키퍼 자리에는 이번에도 조현우와 김승규가 1번 골키퍼를 두고 경쟁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대표팀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선수가 많아서 새로 뽑힌 선수들도 있고 전술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은 현재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지만 조추첨 일정이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고 피파 랭킹에 따라 1포트부터 4포트까지 나누고 조추첨을 진행하는데 3월 경기는 월드컵 조추첨 전에 피파 랭킹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은 피파 랭킹 29위로 현재 월드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 가운데 3포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피파 랭킹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4포트의 가장 앞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체코, 나이지리아,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3월 A매치 결과에 따라서 한국보다 랭킹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4포트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 3월 A매치에서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과연 한국이 3월 A매치 기간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월드컵에 기분 좋게 참가할 수 있을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벤투 감독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